시를 잘 읽을 필요 있나요? 마음이 지칠 때 꼭 맞는 문장이 옆에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한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시가 필요한 당신에게 취향의 시를 찾아드립니다. 시가 필요한 당신 곁에 넌지시. 안녕하세요. 첫 번째 넌지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넌지시의 수정. 그리고 은재입니다. 3월의 시집은 이윤설 시인의 누가 지금 내 생각을 하는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향효과만으로 된 비, 그리고 남몰래 수영장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음향효과만으로 된 비를 함께 읽고 나눠볼까요? 음향효과만으로 된 비. 빗소리를 틀어놓고 젖은 하루를 보내는 깜찍한 거짓말을 제가 하고 제가 속아주는 놀이를 해봐봐. 빨래도 걷어 마루에 팽개쳐두고 거세어지는 볼륨을 줄이며 날이 좀 개려나 대사도 읊조리고 아무도 모르잖아. 너만 빗속에 갇힌 나날을. 거짓말인들 고무줄처럼 내가 걸려 넘어지면 누가 뭘 하겠어. 비가 와서 밖에 나가지 않고 북적거리는 거리를 피한 척 고립되어 봐봐. 빗줄기, 소리, 오직 소리만의 철창에 갇혀봐. 비가 와, 아무도 모르게 내 방에서만. 새빨간 사과 한 알 툭 떨어지는 시간에 과도가 접시에 반짝. 은빛 날끝은 둥글게 처리되어 잔인한 의도를 감추고 있지만 무표정한 소리만의 비. 잘 익은 복판을 탁 내려쳐 돌돌돌 소용돌이 모양 깎으며 찍어 먹는 거야. 맛있는 내용을 제 몫으로 먹어주는 걸 나에게 내가 보여주는 형식. 누가 알겠어? 이 맛, 이 맹랑한 맛. 네. 은재님은 이 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처음에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음향효과만으로 된 비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좀 아리송했는데 이 시를 읽어보니까 정말로 비가 그냥 음향효과였던 거죠. 그런 거를 보니까 조금 이런 표현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외로운 것 같으면서도 끝에서는 이 맹랑한 맛 이 부분이 나오니까 또 경쾌한 느낌도 들어서 되게 뭔가 청각적으로 또 뭔가 잘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을 좀 자극하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니까 약간 확실히 유쾌한 느낌은 좀 가득했고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의 작은 일탈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가 아닌가 하는데요.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뭔가 마음에 쏙 들었던 시였어요. 이 시가. 뭔가 빗소리를 틀어놓고 사실 비가 안 오지만 나 혼자 빗속에서 뭔가 애타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잘 살아있어서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난데 나는 그 시간을 너무 잘 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게 소리를 가지고 되게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 여기도 빗줄기, 소리, 오직 소리만의 철장에 갇혀봐. 철장에 갇혀봐. 요것도 되게 빗줄기가 사실 이렇게 내리는 모양이 철장 같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뭔가 신기하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느껴지고 무표정한 소리만의 비 이런 것도 비는 원래 표정이 없지만 무표정하다라고 표현한 것도 아, 정말 이 시인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뭔가 돌돌돌 소용돌이의 그 모양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덩달아 과도가 접시에 반짝 하는데 요 과도의 그 모습까지도 소리로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과도가 뭐 뾰족하다 막 이런 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반짝이라는 말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혹시 또 좋았던 문장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저부터 해볼까요? 네네. 저는 빨래도 걷어 마루에 팽개쳐두고 요거 다음 문장 넘어가고 날이 좀 개려나 대사도 읊조리고 요 부분들이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이 사람은 왜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까라는 또 의문도 갖게 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빗소리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오지만 맞아. 다급하게 빨래를 막 개서 던져두고 음. 날이 좀 개려나? 이미 날은 개어 있는데 음. 그런 모습들이 좀 상상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비가 와서 밖에 나가지 않고 북적거리는 거리를 피한 척 고립되어 봐봐. 이 부분이 사실 나는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누가 나를 고립시킨 게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 그냥 고립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서 이게 뭔가 안쓰러운 듯 하지만 누군가에 의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좀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이 문장이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확실히 이 제목에 뭔가 다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공부를 저희가 조금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시는 사실은 읽어보면 제목에 다 드러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제목만 봤을 때는 음향 효과만으로 된 비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라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이 전 되게 참신하게 와닿았어요. 맞아요. 진짜 딱 봤을 때 사실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제목부터가 저희가 좀 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저희도 뭔가 기분이 좀 센치하고 그럴 때 빗소리를 되게 BGM으로 많이 틀어놓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를 진짜 비가 오는 것처럼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은 참 생각의 전환을 잘한 거다. 맞아요. 뭔가 이런 외로움도 경쾌하게 좀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같다. 이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악 효과만으로 된 모닥불로 한번 시를 써야겠어요. 그럼 모닥불이면 어떤 행동을 하실 건가요? 수치 좀 날리나 대사를 좀 바람이 이쪽에서 부나? 장작도 들어 불길에 넣어보고. 네, 그러면 네. 요 시를 어떻게 읽었는지 우리 한번 저번에처럼 5글자 평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해보시죠. 저는 비가 오려나? 저는 날이 개려나? 네, 좋네요. 야, 그렇게 할까요? 뭐 그렇게 해보시죠. 네, 그러면 다음 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남몰래 수영장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남몰래 수영장. 아마 너의 가슴 속에도 이따만한 푸른 수영장이 있을 거다. 천장 벽 타일을 짜랑짜랑 울리는 아이들과 버들치나 송사리들을 닮은 조그만 물고기를 가지고 있을 거다. 너는 그렇게 살아온 거다. 수영장 하나를 가슴 속에 빠뜨려 놓고 넘치지 않게 너의 조그만 물고기들이 헤엄을 다 배울 때까지. 뜨거운 한낮 땡볕 아래서도 천천히 걸어갔을 거다. 너는 얼마나 가득 푸른 슬픔으로 출렁거렸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다. 너는 구별되지 않도록 흔하게 굴었을 거다. 가끔 네가 가진 조그만 물고기들이 첨벙 솟구치다 비늘을 떨어뜨린다면 조금 더 평소와는 다르게 웃었을 거다. 휘청거리는 반스텝의 엇갈린 보폭 속에서 아찔한 홍수의 상상이 너를 조마조마 졸이게 했을 거다. 너는 평생토록 피치 못할 것을 지니고 살았을 거다. 네 눈물이 그래서 한 번도 흘러내리는 것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을 거다. 푸른 수영장 속으로 흘러들어가 고인 수심을 오직 너만이 알았을 거다. 조그만 물고기들이 헤엄을 다 배워서 어느 날 너는 사각 얼음값처럼 몸을 꾸깃 비틀어서는 물고기들을 바다에 놓아주었다. 쏴. 파도의 선을 물고기들은 잘도 넘어갔을 거다. 너는 태어나 처음으로 울음을 밖으로 울어보았을 것이다. 왜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게 인생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너는 몰랐을 거다.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은 바다를 우리가 헤엄쳐 건너지 못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거다. 너는 수척해져 한결 주름질 것이고 물고기는 아주 먼 나라의 어부에게 붙잡혀 값싸게 팔려나갔을 것이다. 그게 눈물의 물고기라는 것을 모르는 누군가는 그 살점을 깊이 베어먹고 쏴
슬픔이 목까지 차올랐을 거다. 뜻모를 눈물을 저녁 밥상 앞에서 흘리다가 왜 자신은 남과 달라야 하는지 상심할 것이다. 버들치도 송사리도 아이들도 남몰래 남몰래 그의 가슴을 누비었을 거다. 저희가 이 시를 사실은 두 번째 읽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은 어떻게 눈물이 좀 나던가요? 오늘은 그래도 첫 번째 읽었을 때보다 눈물은 안 나는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이게 몸으로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몸에서 반응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아, 참 이 시는 참 슬픈 것 같아요. 지난번 처음 저희가 한번 연습할 때 은재님이 이 시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저도 사실 이 시가 되게 그런 뭐랄까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시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저는 은재님처럼 그렇게 깊은 공감을 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좋은 시다. 여기까지였지만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표현은 신박한데 그런 와닿는 것들이 너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잘 빗대어지니까 확실히 감정이입이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도 시를 읽다가 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무슨 시였죠? 그 나태주의 혼자서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막 뭔가 이제 막 혼자만의 도전을 시작해야 할까 말까 하던 때였어서 좀 와닿았던 것 같은데 은재님도 뭔가 요 시를 읽으면서 공감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이게 뭔가 저의 상황이랑은 공감이 되진 않는데 여기 후반부에서 물고기들을 다 보내주고 혼자 남아서 울음을 밖으로 울어봤을 때 뭔가 그 모습이 너무 상상이 되고 이게 화자가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엄마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아 뭔가 엄마의 인생이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조금 뭔가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좀 더 슬펐어요. 그리고 엄마가 될 준비가 되셨네요. 아직 아닌가요? 네,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순서가 아직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이게 그리고 또 엄마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그때 이제 바다로 갔던 물고기들이 막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야 또 그런 거가 또 너무 우리네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약간 그 뭔가 버들치나 송사리나 이런 조그만 물고기들이 다 자기 새끼들이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딱 시작을 이렇게 버들치나 송사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도 버들치도 송사리도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라는 언급도 하죠. 아이들도 남몰래 그의 가슴을 누비었을 거다. 이런 서사가 뭔가 잘 이어지는 이 엔딩까지가 좀 마음에 들었던 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물고기들을 바다에 놓아주었다. 쏴.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저도요. 그죠? 이 이윤설 작가 시인이 좀 약간 눈으로 봐야 할 것들을 소리로 좀 잘 표현하는 시인이 아닌가 맞아요.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뒷부분에 쏴 슬픔이 목까지 차올랐을 거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것까지 이어지는 게 눈물 너무 버튼인가요? 눈물 버튼이기도 한데 이 작가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정말로 이 표현력이 근데 이거를 남몰래 수영장이라는 제목을 짓는 것 또한 정말 대단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걸 저번에 읽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좋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낯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그 시가 좋았는데 그게 제목이 뭐더라? 무슨 수영장인데 무슨 수영장이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만으로도 이 제목 자체는 너무 신박하고 맞아요. 되게 좋은 표현이다. 맞아요. 제목을 뭐랄까 그가 뭐 수영장이면 수영장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남몰래 수영장 음한 효과만으로 된 비 이렇게 해서 그 수식어를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제목들을 되게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다음에 저희도 시의 제목을 지을 때
주제를 만약에 수영장이면 수영장을 해놓고 앞에 거를 생각을 좀 더 더 해보는, 해보면은 더 이런 멋진. 제목을 또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늘 뭔가 시든 글이든 제목 짓는 게 참 어려운데 맞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남몰래 수영. 훔쳐가. 남몰래? 네, 남몰래 훔쳐가. 네. 저는 이 문장도 되게 좋았어요. 너는 평생토록 피치 못할 것을 지니고 살았을 거다. 네 눈물이 그래서 한 번도 흘러내리는 것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을 거다. 이 맞아요.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정말로. 근데 사실 제가 후반부부터 슬퍼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슬퍼졌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슬픈 것 그래서 같아요. 내내 슬픈 시예요. 네, 내내 내내 슬픈 슬픈 시. 시예요. 맞아요. 뭔가 이게 참 표현들이 어쩌면은 평범하거든요. 뭐 너는 구별되지 않도록 흔하게 굴었을 거다. 뭐 조금 더 평소와는 다르게 웃었을 거다. 사실 뭐 특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시 안에서는 그게 너무 슬픈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약간 푸른 슬픔으로 출렁거렸는지 이런 표현도 되게 저는 너무 멋있고, 슬픔을 푸르게 표현한다는 게 뭔가 푸르는 늘 청춘의 색깔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또 수영장에 수영, 비추니까 눈물의 무게 같이 느껴지기도 맞아, 하고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슬픈 내용. 그쵸. 너는 수척해져 한결 주름질 것이고, 이것도 슬프죠. 물고기는 아주 먼 나라의 어부에게 붙잡혀 값싸게 팔려나갔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게 눈물의 물고기라는 것을, 누군가의 눈물로 가득 찬 그 수영장에서 자란 물고기라는 맞아. 것을 모르는 누군가는 그 살점을 깊이 베어먹고.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삶이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왕 또 바다로 나갔으면은 좀 잘 살아주면은 이 분도 조금 덜 힘들게 좀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얘네들은 또 왜 나가가지고 또 먹혀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게 그쵸. 하는지. 끝까지. 근데 아마 먹힌 줄도 모르고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도 얼마나 또 만약에 부모의 마음으로는 노심초사할 거 아니에요. 얘가 잘은 사는지 어쩌는지. 너무 잔인하다. 근데 잡혀 먹힌 물고기가 돼버리네. 참 슬픈 시죠.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데, 그쵸. 비극적이네요. 네, 그냥 끝까지. 비극이죠. 네. 비극으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나는 끝나네요. 이 이야기. 이 시를 한번 5글자로 평가를 해볼까요? 이 시를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하고 싶네요. 푸른 슬픈 속. 푸른 슬픈 속. 네. 항상 5글자로 하는 게 좀 어렵긴 하네요.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저는 남몰래 눈물로 하겠습니다. 남몰래 눈물. 네. 그쵸. 근데 뭔가 울고 싶을 때 저 이 시 찾아 읽을 것 같아요. 오. 딱. 오. 안 읽기를 바랄게요. 그럼 좋겠지만. 그치요? 근데 이 시가 비극인데 뭔가 위로가 되는. 맞아요. 좀 희한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이 시간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시가 필요한 당신에게 보내는 오늘의 시 2편이 취향에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가 당신에게 닿길 바라며 지금까지 넌지시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